성공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의 이 성공학부터 시작해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이 각 사업 분야 또는 각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했던 분들 또는 그 분야를 연구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써서 시중 책방에 가면은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그런데 그 성공의 덕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쉽고 간단한데 비법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입니다. Cool head, warm heart. 차가운 머리는 냉철한 이성, 즉 올바른 판단력이고, 따뜻한 가슴은 더불어 같이 살겠다는, 즉 윈윈하는 마음. 그거 없이 둘 중에 어느 하나 없이도요, 어느 하나만 없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즉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폐가 망신해 가지고 감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따뜻한 가슴만 있고 냉철한 머리가 없으면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지 그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정신, 우선 제가 하는 강의는 이런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요게 막 융복합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정신을 가져야, 차가운 머리, 이성적 판단을 해야 무슨 펀드라든가 또는 이상한 네트워크 회사에 가서 힘만 들지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실패를 하지가 않습니다. 제정신을 가져야 제정신을.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성공 함수인데요. 이게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성공 사관학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성공 함수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중학교 이상 가면은 다 함수를 배웁니다. F는 Y는 fx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요,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x,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정해진다. 그러면 y와 x는 함수 관계에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면 y는 equal 2x다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요게 x가 y가 닭다리고 x가 닭의 숫자라면은 닭이 10마리 있다. 그러면 다리가 20개다.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y와 x 간에는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x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y를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공에도 이런 방정식 또는 함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있을 것이다. 만약에 y를 성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공의 어떤 요소,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성공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 함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는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꾸 묘수가 없냐, 묘기가 없을까, 요걸 찾으니까 결국은 묘수 부리다가 묘기 부리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바둑을 여기 굉장히 잘 두시는 분도 계시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둑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 점이 아주 묘수였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설을 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묘수란 걸 자주 쓰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묘수를 쓴다는 것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한 착점을 둠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기는 살아나고 그런 게 묘수인데, 묘수를 자꾸 쓴다는 것은 평소에 정수를 안 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수를 두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여기 오늘 들어보고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셨다면 충분하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요 조건들이 과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인지를 분석해 보시면은 금방 아십니다. 금방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다 또는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모든 조건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마케팅 사업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 조건. 원래 함수식에서 필요 조건은 어떤 진술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호흡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조건이면 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 호흡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필요 조건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아주 명확해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제품이에요. 제품, 프로덕트.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프로덕트. 우선 제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품질, 퀄리티. 품질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고품질이어야 돼. 양질의 품질이어야 돼. 양질. 하이 퀄리티란 말이야. 하이 퀄리티.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들에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힘들었거나 또는 성공하는 듯 하다가 망했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쓰면 다시 쓸 마음이 별로 없는 품질인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요. 반드시 품질이 보장이 돼야 돼. 두 번째 비내구재, non-durables. 이게 날마다 쓰는 생활 필수품이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소모하는 것이어야지 자석료라든가 침대처럼 한 번 사놓으면 10년 쓰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놈의 판매를 하겠어요. 반드시 자꾸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즉 소비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 필수품이면 더욱 좋겠죠. 생활 필수품이면. 그러면 내구재는 그러면 네트워크에 실을 수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구재인 경우에는 파생 수요가 가능해야 됩니다. 파생 수요. 이걸 derived demand라고 그러는데요. derived demand. 파생 수요가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내구재를 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수요가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면 커피 그라인더를 팔았으면 커피를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커피 그라인더는 내구재지만 커피는 날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린터를 팔았으면 프린터 잉크를 팔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비경쟁적이면 더욱 좋다. 비경쟁적, non-competitive. 비경쟁적이면 더욱 좋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템이 그 회사밖에는 없는 것이면 더욱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해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공신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공신력, public confidence. 공신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 제품을 만든 연구기관이라든가 만든 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이면 더욱 좋겠다. 이것이 제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품. 따라서 꼭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과연 그 제품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무슨 비지떡 같은 제품이라든지 내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절대로 이 제품을 안 쓰겠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게 한번 팔아먹으면 도저히 못 팔겠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하면, 또 경쟁이 너무 심해, 파생수도 없고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출혈 경쟁, 마켓 쉐어가 너무 작다, 이런 것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게 제품에서 갖춰야 할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제품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요. 시스템. 이걸 Y라고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제품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경영 시스템입니다. 경영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매니지먼트 시스템, 경영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오너를 비롯해서 경영자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경영자들이 전부 빨대만 꽂아오고 빨아먹고 앉아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리 제품 이 X가 좋아도 그건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뭘 도둑질합니까? 사업자들 노력, 사업자들 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영 시스템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사회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경영자가 무식해서는 안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 전혀 경영학이나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짓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영 시스템. 두 번째는 가격 시스템. 가격 시스템, 프라이스 시스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라이스 시스템. 회사가 취급하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이 가격 시스템이 저렴해야 돼요. 낮은 가격이야. 낮은 가격. 얼마나 낮은 가격이냐? 거품이 완전히 빠진 낮은 가격이에요.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격이 높으면은 그것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품질 좋고 비싼 제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누가 떡먹게요. 품질 좋고 비싼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을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라이스 시스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있는데, 품질 좋고 가격 낮은 제품이 국민의 복지를 최대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이미 그걸 사회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시스템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요것과 요것이 상호 맞아야 돼요. 세 번째, 보상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이죠. 보상 시스템이 정의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일반 서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슈퍼맨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통 사람은 못해요. 보통 사람은 못한다고. 예를 들면 뭐 유니레벨 시스템이니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니 또는 바이너리 시스템이니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바이너리 시스템, 계속 내려가는 시스템이 가장 쉽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에듀케이션 시스템.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교육 과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육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인 거지,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회사는 뭔가 뒤가 구리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교육이 사업자나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이 아니고요, 세뇌 교육인 경우가 많아요. 세뇌 교육. 세뇌 교육은 무시무시합니다. 그거 세뇌 교육을 일단 받으면요, 돌을 떡이라고 해도 믿어요. 아, 저게 떡이로구나,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요, 이런 집중 교육을 받은 네트워크에서 받은 사람은요, 이게 잘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교육 또는 세뇌를 위한 교육,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세뇌 당했다는 걸 몰라요. 알면 다행인데 몰라요. 세뇌 교육을 받으면요, 그 집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브레인워시를 당하면은 집단 무지에 빠져요. 집단 무지에 빠지는데 컬렉티브 이그너런스라고 그러죠. 집단 무지에 빠지는데, 집단 무지에 빠지면요, 다른 말을 들어보려고 안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똑바로 봐야 돼. 실체적 진실을 봐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육한다고 그래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보라고 말이야. 교육 시스템. 다섯 번째, 물류 시스템이죠. 물류 시스템. 다시 말하면 물류가 원활하게 또는 저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물류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벤트 시스템, 행사 시스템입니다. 행사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행사를요, 처음에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아, 행사를 정상적으로 하는구나,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는구나. 그런데 행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말이야, 턱시도도 있고 여기서 뭐 불꽃도 튀고 뭐 판파레도 울리고 말이야, 뭐 고함도 지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우선 그런 걸 배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를 요란스럽게 하는 데는 분명히 뒤가 구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혼을 빼버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요란스러운 행사예요. 요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와 Y 두 개의 필요 조건은 누가 제공하냐 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필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사업자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기 힘들어요. 질은 좋은데 비싸게 판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질도 형편없는데 비싸게 판다거나, 계속 행사만 한다거나, 집 앞 시켜놓고 죽으라고 교육만 한다거나. 아니, 교육할 게 뭐 있어요? 좋으면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요 두 가지 조건은 회사가 제공해요. 요걸 가지고 회사를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업자분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성공하느냐? 그러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필요 조건은 이제 사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절대 시간 투자예요. 이것을 이걸 Z라고 하겠습니다. 절대 시간 투자. 모든 이 분야의 일은요, 일정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옥스퍼드나 그런 데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니까 공부 조금 하고도 성적이 좋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공부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밤 12시 전에 집에 가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다는 낙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적은 투자한 절대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영재들이에요. 그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참 기가 막힌, 야, 저놈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런 놈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하나도 안 틀린지 몰라.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영재라든가 그런 인류 대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성취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절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홍시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냐? 벌레 먹어가지고 썩은 거 떨어져요. 제대로 된 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다리 나고 그저 타고 올라 자기가 따야지 안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요, 절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은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요, 거기에 자연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 인간세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래요. 자연 법칙, 자연에 있는 물리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 여러분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 법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게 적용돼요. 거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임계량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계량, 임계량 또는 임계질량이라고도 합니다. 임계질량, 임계질량.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 들은 걸로 하십시오. 이게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리티컬 매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물리량이 일정 양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선으로 해서 그 전의 물리 현상과 그 후의 물리 현상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지금 핵물질에서 나타나는데, 핵물질, 북한이 프루토늄을 몇 킬로그램 추출했는데 핵무기를 몇 개 내지 몇 개 만들 것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탄을 만드는데요, 원자탄을 하나 만드는데 원자탄은 두 가지가 있죠. 우라늄탄과 프루토늄탄이 있어요. 우라늄은 239, 239는 235. 이게 질량입니다. 중성자하고 양자하고 235하고 프루토늄 239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게 양이 5 내지 20kg 가지고 원자탄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임계 질량을 10kg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범위가 있냐면요, 그 순도하고 여러 가지 온도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여기서 임계 질량이 10kg다, 10kg다. 그 말은 요 우라늄이 또는 프루토늄이 10kg까지 계속 늘릴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10kg을 딱 도달하면 이때부터 핵분열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1kg, 2kg, 3kg, 4kg, 5kg, 9.99kg까지 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가 딱 10kg가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10kg이라면 5kg짜리 프루토늄 239하고 5kg짜리 프루토늄 239를 딱 이렇게 분리해놔요. 한 통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갑자기 합해버리면 어떻게 돼? 10kg이 되잖아요. 거기서 핵폭탄이 터져요. 그러니까 요 임계 질량, 임계 상태 이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그 이유가 돼야 성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성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떤 임계 질량, 여기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인간세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모든 수학 원리라든가 세상 원리가 다 이렇게 됐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면
이거 바둑 두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바둑 처음에 배울 때는 금방 배워요. 배우는데 일정 급수까지 올라가는데 무지무지하게 두어야 그게 올라가요. 굉장히 노래 가지 않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화가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그 상태로 발전이 날마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도 테니스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치겠더라고. 그런데 안 늘어요. 안 늘어. 정말 죽으라고 해야 조금 느는데 통상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임계 상태까지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못 가요. 거의 대부분 못 가요. 그런데 묘하게도 요 임계 상태를 넘어서면 갑자기 커져요. 갑자기 성공이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 물리계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세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승수법칙이라는 게 있죠. 승수법칙. 승수법칙도요. 처음부터 승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게 승수가 크지를 않아요. 크지를 않아.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커져요. 예를 들면요. 여기에 지금 이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50번 접으면 몇 센치나 될까? 이런 걸 제가 언젠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를 50번 접으면 몇 센치나 될까? 그것도 계산해 보면요. 처음에는 요게 복사지 있죠?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복사지 100장이 1cm예요. 복사지 A4 용지 100장이 1cm라고요. 1cm. 그러니까 종이를 한 번 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종이가 2장이 된다는 얘기니까 2의 배수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2. 2번 접으면 4장이 되잖아요. 예. 2번 접으면 4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cm가 되려면 몇 번을 접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승수법칙이라는 것도 기하급수로 나가는데 기하급수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차차 이게 평지 상태를 달리다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 상태를 달리다가 2의 10승. 그러니까 요것을 10번 접어봐야 이게 10cm밖에 되질 않아요. 10cm. 그러면 한 50번 접어? 그러면 한 50cm 되겠구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것을 20번 접으면요. 20번 접으면 이게 100m예요. 100m. 20번 접으면 그거 얼마 안 되네. 이것도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20번 접으면. 50번 접으면 얼마냐 그랬는데 20번 접었는데 100m밖에 안 되니까 50번 접으면 그럼 한 300m나 될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게 30번 접으면 이게 30번이 접으면 100km가 돼요. 좀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이륙하기 시작해 테이크오프하기 시작하죠. 40번을 접으면요 10만 킬로가 돼요. 이제 이게 40번을 접으면 10만 킬로가 된다고 이게 10만 킬로. 그 다음에 50번을 접으면요 뭐 10만 킬로니까 50번이면 한 20만 킬로 그렇지가 않아요. 50번을 접으면요 1억 1259만 킬로미터가 돼요. 50번을 접으면. 그러니까 51번 접으면 어떻게 돼요? 2억 2,500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요 복사지 51번 접으면요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렇게 커져요 이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계속 접어도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가 일단 테이크오프를 시작하면 그대로 커져요.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처음에 두 사람 만들고 또 언제 이게 되냐 그러는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계속돼요, 이게. 이게 별로 성과도 없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런데 일단 어떤 테이크오프 단계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커져요, 이게. 자기도 몰라, 자기도 놀란다고.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테니스 같은 것도 해보면요. 죽으라고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돼요, 그게. 죽으라고 안 되는데, 그게 한 단계 뛰어오른 거예요, 이제. 테이크오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행기 이루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루 갑니까? 이게 땅을 아주 힘껏 달려야 이루 갈 수 있어요. 결코 그냥 뜨지 못합니다. 이게 이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뜨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나요. 그렇죠? 반드시 일정 거리를 힘껏 달려야 테이크오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그 테이크오프 단계가 이륙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승무원들까지도 좌석에 앉아서 좌석벨트 다 맨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고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일정한 비행 고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순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순항을. 통상은 테이크오프를 하지 못하고 요게 힘드니까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건 뭐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이 절대 시간을 통상 전문가들은 1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느 분야에선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허상이다.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과연. 의사가 되는데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의과대학교에서 인턴 레지던트. 교수가 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대학 졸업해서 석사, 박사과정, 그리고 포스닥, 이 박사 후과정. 제대로 들어간다 해도 10년 이상 걸려요. 박지성, 김연아, 누구든지, 박세리, 전부 10년 만에 딱딱 성공을 하더라고. 딱딱 성공을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대충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 투자는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몰입하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용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조건, 다시 말하면 절대 시간 투자는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절대로 회사는 사업까지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까 X와 Y라는 필요 조건을 제공하지만은 Z라는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 시간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세 가지 필요 조건은 찾아냈습니다. X, Y, Z, 제품, 시스템, 그리고 절대 시간 투자. 이건 필요 조건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돼 있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든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좀 이상하다든가, 또는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좋은데, 회사 시스템도 좋은데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든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건 필요 조건이니까 반드시 갖춰져야 돼. 그러면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암만 생각해 봐도 수학적으로 성공의 충분 조건은 구체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충분 조건, 이제 충분 조건, 네트워크 사업의 충분 조건.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나도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그게 운이에요. 운, 재수. 예, 재수예요. 재수. 운. 재수. 재수 없으면 참 별일이 다 있죠. 여기 오려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갔거든.
그러더니 한 놈이 덜렁덜렁 오더니 여기 앞에 서는데 그놈이 딱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하면 택시가 오겠다. 또 이쪽으로 갔더니 요 놈이 또 잡아가지고 또 가버려. 뭐 나는 매우 과학적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 아, 택시가 저쪽에 오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게 우리 부장한테 이걸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차선이 두 개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오른쪽 차선이 잘 빠져서 그쪽으로 갔더니 그 차선은 막히고 이쪽이 빠지고. 응? 그런 게 많죠. 이걸 머피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공군의 공무원.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행운, 다시 말하면 애텀이라는 회사가 해모임이나 육종 화장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행운입니다.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건 뭐 용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행운은 옆에 사람이 가작해서 왔건, 억지로 끌고 왔건, 또는 이놈들이 무슨 사기를 치는지 조사하러 왔건, 또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한바탕 해먹고, 얘야 이제 여기서 해먹었으니까 저쪽에 가서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하고 오셨건, 여기 오신 것 자체는 행운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이중 행운이죠. 더블 포춘이. 이게 맞기가 힘들거든요. 더블 포춘이에요. 하여간에 행운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 행운은 가만히 있으니까 운이 왔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운을 잡아 다녀야 돼요. 우리 박광길 회장님이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냥 거의 보였겠어요. 화장품 그 광고가 저 설명이 들어왔겠냐고, 뉴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뉴스가 귀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아시는 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만 봤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봤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다른 인간들은 뭐 떨어지는 거 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뉴턴은 왜 떨어질까?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만들어낸 행운을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운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걸 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절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운이 왔다, 그건 없어요. 독실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아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도 넓고 구제해야 할 형제 자매도 많은데 로또 복권 10억짜리 당첨 하나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일을 평생 동안 하겠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래 10억짜리 하나 못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아,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시켜주거나 말거나 그러지. 뭔가 해야 행운이 올 거 아니란 말이야. 10억을 당첨되려고 하는 복권 사는 수고는 지가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야. 에? 서양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벌레를 만들었지만은 벌레를 새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잡아먹으라고 벌레를 만들어 놨으면 지가 잡아먹어야지, 새 둥지에 벌레를 하나님이 넣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충분 조건인데, 이것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R 성공의 리치, 부자의 부자, 레비뉴 또는 소득이라고 합시다. 소득이 일단 성공. 이것은 앞에서 말한 X, Y, Z, E 이렇게 될 겁니다. E는 행운이에요, 행운. 그런데 행운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만점이니까 이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결국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식일 것이다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K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이것에 몇 배로 돈을 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게 제품이고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시간 투자예요. 요게 곱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 플러스가 아니고 곱의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이라도 제로가 되면 소득이 제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형태면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플러스 형태면은 플러스가 나와요. 돈벌이가. 그런데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형편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제품도 엄청나게 좋고 회사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자기 노력이 제로다. 그러면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고박이 형태니까요. 반대로 자기 노력을 죽으라고 하는데 회사 제품이 엉터리다. 그러면 돈벌이가 안 돼요.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X와 Y 요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한다면은 사업자 개개인 여러분들은 이 Z 요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내 시간 투자,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건 분명해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기간 테이크오프를 시작하면 그때는 순항을 시작한다. 순항을 시작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할 때 보면은 1등 하겠다고 처음에 힘껏 뛰는 놈은 중간에 탈락해요. 완주를 못해, 완주를. 그렇죠? 계속 자기 페이스로 뛰어가야 된다. 마라톤일 뿐만 아니라 마라톤 이어달리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왜요?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마라톤 이어달리기라고.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달리기 하려면은 완주를 해서 바톤을 넘겨줘야 될 거 아란 말이에요. 근데 완주도 못하고 중간에 끝나버리면 그건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디보션한 게. 이건 집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집중. 이 시간과 정신,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이거 애매하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몰입하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적성과 안 맞거든, 이게. 자기 적성과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는 거 해보세요. 얘들 보세요. 밤 2시고 3시고 계속 하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이게 즐겁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만 쌓이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거운 요소를 찾아내야 되고, 보람이 있을 때 즐겁거든요. 보람이 있을 때. 아, 네트워크 사업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아, 이거 네트워크 사업 그렇지 뭐 재미있네.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즐겨야 된다고. 자, 아주 우리 신문이나 또는 이 잡지의 칼럼에 많이 나오는 제목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지지자. 아는 사람은 불효, 갖지 않다.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갖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기지 않으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애터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기왕에 하실 바에는 즐기십시오. 기왕에 할 바에는 즐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모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